예, 저도 그 국방정책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 후보님께서는 2030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한국형 모병제 공약 발표하셨는데요. 그 왜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모병제를 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그 가난한 집 청년들만 군대 가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다른 후보들께서 그 모병제 전환 전이라도 그 최저임금에 준해서 뭐 가령 200만 원씩 그 장병 임금을 지급하자는 공약을 내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평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대한민국 군 개혁의 방향으로 모병제는 심상정 안으로 가게 될 겁니다. 물론 뭐 월급 주는 수준을 좀 차이를 둘 수는 있지만 다른 분들은 종합적인 검토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지금 인구 절벽과 이제 디지털 혁명 앞에서 현재의 군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사실 국방개혁안을 빨리 내놔야 될 상황이에요. 만 18개월 징병을 하려면 20만 명씩 징병을 해야 되거든요. 2027년부터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신생아가 2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 18개월 징병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고 우선. 그다음에 지금 기술혁명, 뭐 디지털혁명 이야기하면서 피로써 국토를 지키는 이런 재래식 전쟁 개념 이런 군대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요즘 청년 하니까 그냥 뭐 청년들의 기회의 창으로 뭐 이렇게 그 퍼플리즘 정책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 똑똑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기술군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병제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군이 기술 강군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을 마치 그냥 국방의 의무는 해야 되지만 국방의 의무의 도구로만 생각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단절의 공간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병제를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군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초임을 30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직렬과 병가를 전공을 살려서 하게 해서 특히 기술군대 안에서의 그 경험은 이후에 어떤 전문가로서 발돋움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청년들에게도 기회의 창을 줘야 된다. 그게 제가 생각한 거고요. 저는 그래서 2030년은 현재 53만 군대를 30만 군대로 감축한 목표군을 30만으로 놓고 지금 이 플랜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해군 공군은 어차피 지금 모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23년부터 시작해서 12개월 징병과 모병을 혼용해서 가고 육군은 이제 부대 체계를 많이 바꿔야 되니까 준비를 해서 29년부터 직무 혼합제를 가서 30년대 이후에는 완전 모병제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이 드냐 이야기하는데 제가 20만을 감축했잖아요.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남아요 돈이. 300만 원씩 줘도. 그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난한 사람만 가지 않냐. 미국의 모병제가 초기에 그랬습니다. 제가 20년도 포린지 잡지를 보니까 중산층이 64%고 부유층하고 아주 빈곤층이 한 15, 6%씩 되고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도 뭐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빈곤 비즈니스가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거는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창이 될 거고요. 특히 이제 그 남성 여성 청년의 갈등 소재가 또 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군 가산 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왜 남자들만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냐? 이거 차별 아니냐? 오케이, 차별입니다. 왜 남자들만 징병해야 되냐? 그것도 차별입니다. 그러면 대안을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징병하자. 이것보다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방안으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낸 거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유일하게 저만 냈습니다.
그때 이 모병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하신 분이 홍준표 후보신데 그분이 이번에 좀 살아 올라오셨으면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좀 경론을 할 텐데 모병제를 채택하셨어요. 그 정치권에서는 시민사회에게도 그런데 심상정이 말하면 몇 년 후에 된다. 저희는 정책을 그렇게 날림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만 열심히 잘해서도 안 되는데요.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가 권력이 주어질 때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검토를 통해서 모병제안을 내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한 가지가 검증된 것 같습니다. 그 홍준표 전 예비 후보가 가장 두려워했던 후보는 심상정 후보였다는 게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현용 패널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 북한이 어제 마하 10에 이르는 위협적인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도 사실상 인정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제 타격 이야기까지 했죠. 공격형 방위 시스템, 전략 표적 타격을 뜻하는 킬체인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대화를 해나가는 게 좋을지, 또 한반도 통일 로드맵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일하는 게 좋을지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통일은 결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을 목표로 한 프로세스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남북의 그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 독일 통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교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통일을 지향하지만 통일을 역순한 어떤 그런 프로세스는 저는 굉장히 그 비현실적인 방안이 될 거다. 결국은 힘과 힘 관계에서 다양한 정치 과정을 통해서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통해서 남북한 국민들의 삶이 협력 관계에 놓일 때 비로소 저는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미국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그 핵심적인 과제가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국제적인 분업 체계 안으로 이제 불러들이는 것 그것만큼 확실한 보장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추가 질문. 우리 이현용 패널.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씀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이제 통일을 한다면은 이제 어떤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씀하신 전직 대통령도 있으시지만 대박 그렇게 말씀하셔서 쪽박되셨지 않습니까? 예, 잘 모르겠고요. 이니셜이 이제 P로 시작하는 분인 것 같고요. 예. 예. 아무튼 그 통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을 거라는데 동의하시는지, 그렇다면은 이 사회 경제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국제적인 분업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데 그 현실 가능성이 참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처럼 온다고 하는데 좀 막연한 얘기가 아닐까, 좀 이상적인 얘기인가 아닐까 싶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저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을 목표로 하고 통일을 원합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위적으로 통일 이야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외교 관계에서는 결국은 핵심 이익들이 서로 교환될 수 있을 때 말하자면 이제 함께 미래로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 이익의 해법 이것이 결국 통일 방안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중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견 국가입니다. 그래서 외교를 중견 국가다운 그런 어떤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정치권을 보면 미국이나 중국의 어디 줄 서는 외교, 눈치 보는 외교, 그다음에 특히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 미중 양국 사이에서의 어떤 피의식 같은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으로서 저는 상당한 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든과 정상회담하면서 G 얼라이언스에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이쪽에 그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본 이 아시아 쪽은 저는 그린 얼라이언스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재생에너지 생산은 사실 지정학적인 또 필요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상호 또 그 필요성을 다 느끼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아시아 그린 얼라이언스를 제가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고 그 과정에서 탈탄소 녹색 전환은 대한민국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다 필요한 것이고 북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협력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동시에 북한을 포함한 또 아시아 쪽 중국을 포함한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이런 외교 공간을 넓히면서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